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가까이,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이렇게 낙폭이 커지는 이유, 또 오늘의 수급 현황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이제 장중에 이제 일본 은행의 이제 금융 정책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YCC를 이제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좀 원래는 예상이 됐는데 한마디로 조금 더 이제 긴축적인 그런 흐름을 이제 같이 한다. 즉 이제 미국과 유럽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니까 일본도 결국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일본은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다르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정책 발표가 된 것은 금융 생각보다 완화적인 정책은 축소되면서 긴축적인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가 기관 매도가 같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또 금투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된 긴축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동반으로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배당 관련해서는 우리 금융 지주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또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박림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은 LG U+ 역시나 배당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원택에도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원택과 레이가 만났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택은 좀 미용 의료기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레이는 치과 관련해서 맞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다 의료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모품 관련해서도 네. 또 매출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해외 수출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둘 다 모두 좀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전반적으로 중국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같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사실 치과 의료 쪽도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실적 흐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택과 레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원택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주목을 하고 있는 원택인데요. 네.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뭘까요? 네, 우선은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친습 지금 RF 기기라 보시는 이 올리고 제품이 FDA 승인을 지금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에 진출을 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올리고라는 제품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 재활, 산부인과 등 안 쓰이는 분야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주목을 받고 수출이 되면서 주목을 받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대만향 매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를 대만도 떠나서 이제 올리고는 중국 시장까지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원택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매출 비중 확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원택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자, 원택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흐름이 아주 양호합니다. 일단은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배열과 단기 고점을 넘어선 이후에 추세 상승을 본격적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성장하면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도 않고 이격도 계속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자리가 제일 좋았지만 오늘 자리도 단기 이평선을 넘어서는 현재 자리가 나와주면서 오늘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격이 굉장히 좋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현재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 4,700원이고요. 자, 손절 가격을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는 원택을 승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만났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국내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지, 우주항공주 전체적인 또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지금 방산 업체들이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방산업을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방산업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섹터도 같이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일단 약간 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전쟁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방산주들이 좀 조금 더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은 기술적인 위치가 좋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를 꼽아 주셨습니다.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두 네. 종목인데 한국항공우주를 꼽아 주신 이유 뭘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섹터의 자체가 이제 분위기가 좀 방산주에 좀 매기가 몰릴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이제 무기에 대한 수요가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그런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국가들이 이제 유럽에 많이 포진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붙어 있는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약간 국방비를 계속 높이고 있으면서 또 K 방산 기업들의 어떤 그 무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방산업계 연말 실적 기대감이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FA50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말레이시아의 18대 수출 본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일단 향후에 실적적인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오늘 방산업계의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포인트들이 강세가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잘 모여 있죠. 모이면서 오늘 장중에 지금 흐름들이 조금 안 좋아졌네요. 원래는 이제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근데 이제 추세는 단기 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1차 목표가 53,000원, 손절 가격을 4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한국항공우주는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4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APS 홀딩스 가져와 주셨는데요. 디스플레이 관련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계속 이제 오늘 뉴 같은 종목을 보면 또 콘텐츠 관련된 섹터가 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CS2023 이제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이제 XR, VR 분야에서 어떠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기기들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PS 홀딩스도 이 XR, VR 기기의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체 기술로 벌써 3000 PPI급 고해상도의 마이크로 LED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게 VR용으로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인데요. 그 기술은 거의 독보적으로 FMM 업계 유일한
최첨단 레이저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PS 홀딩스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술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의 이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S2023에 대한 그런 이제 수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 APS 홀딩스 같은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찾는 그런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APS 홀딩스가 이런 기술력 때문에 오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APS 홀딩스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APS 홀딩스 추세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빠지지 않고 일단은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자리에서 시장이 아주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실리고 있고 지금도 중요한 이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좀 이격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공략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요. 1차 목표가 15,500원, 손절 가격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APS 홀딩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